안녕하십니까. 이슈라디오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감히 판사님들께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2023년 7월 29일 뉴스를 보니 지방 모 법원에 근무하는 42세의 현직 판사님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판사는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조건 만남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 진술했다고 합니다. 해당 판사님은 조건 만남 채팅 앱으로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강남 한 호텔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판사님은 참으로 운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마침 경찰이 근처에 잠복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강남 일대 호텔에서 오후 시간에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42세의 혈기왕성한 판사님은 현재 지방법원에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성범죄 관련 판결에도 많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던 성매매 업주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혐의가 너무 무거워 집행유예 2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른 법원에서 근무할 때도 형사재판부에서 엄격한 판결을 내리신 바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 영상물 판매자이면서 성관계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당 판사님이 속해 있는 법원에서는 그 판사님이 사건 당시 연가 사용을 했는지 그 판사님의 입장은 어떤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처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사님들도 사람인지라 성매매 일탈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42세의 남성 판사님이라면 아직 젊으시니 순간적인 호기심에서 또는 끓는 피를 견딜 수 없어서 그러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셨다면 밋밋한 결혼 생활에 지쳐서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미혼이시면 그동안 쌓인 욕구를 해결하시려 그러셨을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사님은 그래도 깔끔하신 편입니다. 지방 근무하시니 아는 얼굴 없는 서울 출장 오신 길에 제값을 치르고 거사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자기 판결 잘 봐달라고 술 접대, 여자 접대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판사님은 내 돈 내산이셨으니 그 점은 리스펙트 합니다. 공무원 월급에서 상대 여성에게 15만원 지급해 주시고 호텔비 15만원 내셨으면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일 텐데 큰 결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에 적발되어 불안에 떨고 계실 텐데 그러실 것 전혀 없습니다. 궁금해서 다른 판사님들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살펴보니 생각보다 처벌이 약합니다. 다른 판사님이 적발되었던 것은 7년 전인 2016년인데 당시 A 판사님은 퇴근하고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결국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끝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되신 판사님도 판례에 따라 감봉 3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법조계에 계시니 이 정도의 예상은 당연히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 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게다가 판사님이라는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라는 점도 잘 아실 겁니다. 성매매 해도 괜찮다는 헌법 정신은 아닐 텐데 어쨌든 판사님 자리는 계속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사님의 앞길에 꽃길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한순간의 실수로 경찰에게 적발되기는 하셨지만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성범죄자들에게 엄격한 법의 심판을 내리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간 판사 생활 하시면서 승승장구하실 텐데 이 땅의 수많은 범죄자들에게 엄격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는 절대 성범죄에 관대하지 않다는 점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한 신문을 보니 판사님이 성매매를 한 것은 법조계에서도 평일 일과 시간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법원 내 기강이 무너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판사님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성매매 같은 일탈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판사님의 얼굴이 인터넷에 퍼지면 좋겠습니다. 망신당하고 스스로 판사직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면서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다른 판사님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판사님 그만두시고 대충 계시다가 변호사 개업하시고 신문에 개업 광고 올리시면 돈도 많이 버실 겁니다. 판사님이라고 해도 결국 공무원이니 월급이 넉넉하지 않으실 텐데 아끼고 아껴서 성매매 자금 15만 원을 마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개업하셔서 수임료 많이 받으시면 더 좋은 곳에서 더 비싼 자리에서 성매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서울에 출장 오시면 일과 시간을 사적인 용무가 아닌 공적인 용무를 사용하셔야 하는 의무도 변호사를 개업하시면 의무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판사님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마시고 당당하게 변호사님이 되셔서 돈과 명예를 얻으시고 유흥생활도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남자로서 저는 판사님을 100% 이해합니다. 앞으로 돈 잘 버는 잘 나가는 변호사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혹시 7년 전 그 판사님처럼 감봉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시게 되면 이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시겠습니까? 비굴하게 판사직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변호사님의 길을 택하시리라 예상해 봅니다. 앞으로 더욱 즐겁게 유흥길에 오르실 판사님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성매매 합법화를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판사님이 직접 모범을 보이시고 체험하셨으니 합법화의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판사님 화이팅입니다. 이번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